네, 안녕하세요. 예. 맞죠? 그거는 얘기해줄 이유가 없죠. 저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삼성간호 발언했잖아요. 예. 삼성간호가 누군지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언론은 다 한 사람을 지목하더라고요. 아니 뭐 양두구육도 뭐 다 누군가를 지목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양두구육은 약간 좀 꼬인 게 뭐냐면요. 네. 양두구육은 원래 공약을 못 지킨 걸 양두구육이라고 했거든요. 아 사람이 아니다.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갑자기 뭐 계곡이라는 거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서 네. 약간 이상하게 꼬여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두국이 양의 머리를 걸고 뭘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팔아놓고 왜 우리가 공약을 안 지키냐 했는데 뭐 해석 마음대로 하라죠 보면은 오히려 비하적으로 본인들이 해석하겠다는데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 얼마나 얄미울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윤핵관들이 양두국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릴 때 보면 그 따개비 한문수거라고 그 책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배웠는데 행위에 대한 것이 되는 것이 양두구육은 그런 파는 행위지 사람에 대한 게 아니 계곡이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보면 이제 정치하는 영역에서 보면은 네. 비유나 은유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오히려 막말을 하지 않기 위한 수단인데 그렇죠. 양두구육을 징계 때리겠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다들. 징계를 받으셨죠 그 건으로. 아 그거 아니었으면 저 지금 전당대 나왔다니까요. 양두구육으로 징계 때려가지고 정당대 출마 못하게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자 양두구육은 넘어가고 예. 엄석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 얘기 안 해주죠. 제가 왜 얘기합니까?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네. 저는 양두구육 아니 그 엄석대가 누군지 얘기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우리 당의 두 정치인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네네. 어떻게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할 수 있냐고 먼저 발끈하셨고. 네, 발끈하셨어요. 이런 좀 자제해라. 네, 근데 저는 그러면 한 적은 본인이 그러니까 강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엄석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홍준표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 네. 김기현 후보. 김기현 의원은 지금 TV 토론도 다른 방송 하고 있는데 예. 자꾸 이재명이래요. 그게 엄석대가. 그래서 이분이 책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다 보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그 재밌잖아요.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엄석대 얘기하면서 네. 저는 누군지 얘기 안 할 텐데요. 네. 언론인들이 기사 적으실 때 본인들 느낌대로 적으시라 누구인 것 같은지 네.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라 하는 것 같은데 네.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김기현 후보는 이재명이다. 엄석대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딱딱 안 맞아요. 김기현 그 엄석대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 전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구조에 뭐가 이렇게 딱딱 뭐가 안 맞거든요. 안 맞을 뿐더러 거의 예. 이거를 뭐 듣는 분들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재명 의원이 엄석대다라는 거는 예전에 대선 때 보면은 그냥 서로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뭐 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말이 된다. 아니 만약 그런 게 말이 되는 거면은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그 윤핵관들이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배신한 엄석대를 가장 먼저 배신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예. 선생님한테 새로 선생님 담임 선생님 바뀌니까 가서 막 예. 읽으잖아. 예. 그 사람들이 윤핵관이다 이런 취지로 읽히던데. 그렇게 저는 가장 먼저 배신한 제가 사람들이. 표현은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그런 배신의 행보에 나설 것이다. 엄핵관과 윤핵관이 비슷한 행태를 보일 것이다. 자꾸 저한테 확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네. 그 해석은 자유입니다. 아, 네네. 저의 해석에 대해서 뭐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예. 자, 그 아까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도 했는데 개고기에 이어 물에 배 엄석대에 비유하냐면서 마음이 급하더라도 자중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내일부터 투표 시작하는데 이 이준석 특유의 이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오히려 당원들에게 반발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 노이즈가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해석은 다들 하시고요. 그거는 오늘 그런데 아까 저도 이제 보면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오늘 뭐 기자회견 했다잖아요. 네, 기자회견 하셨죠. 내용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뭐 의도한 바 아니었지만 안철수 대표님께 죄송합니다. 네. 내용을 묻어버리게 돼가지고. 또 톰과 제리 또 나오는 겁니까? 저는 톰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예, 톰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그러면은 이제 톰과 제리가 영화가 막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리가 톰 없이 어떻게 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 국민의힘 당원들 있는 단톡방에서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서 특정인들이 계속해서 김기현 홍보, 안철수 비방 홍보물을 올렸단 말이죠. 그
기사 보셨어요? 경향신문 단독 기사? 아이고 뭐 그런 건 뭐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게 그 우리 의원들이 원내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도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 단톡방도. 네. 근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서 뭐 김기현 후보가 곤란한 상황 있을 때마다 같이 연판창 돌리자 그러고 그런 모의가 의원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판에 네. 굳이 무슨 뭐 대통령실에 누가 이거 단톡방 만들어 뭐 한다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새삼스럽 워낙 만연한 일이. 아니, 원내 의원들부터 그러고 있는데요, 뭐. 아니 근데 원내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네. 원래 당규상 사실 원내 의원들이 네.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지 선언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지만 네. 어쨌든 그건 정당 내부 문제인데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들로 쭉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이잖아요. 이거 선거법 위반에 바로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라 네. 공무원의 당내 선거 개입하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당연히 뭐 좀 살펴봐야겠는데 예.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예전에 음.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하신 이유로 아, 그걸로 탄핵됐어요. 탄핵을 걸었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와서는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게 또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줄은 항상 엿가락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그 대통령실 관계자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뛰어드셨어요. 직접 뛰었다. 네. 왜 신장식 변호사가 큰 걸 건드려야지 자꾸 그렇게 아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 멸치 잡으러 갈 게 아니라 고래 잡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통과제례 얘기 좀 조금 더 해볼게요. 네. 기류가 바뀌었어요. 엊그제부터. 네. 예? 아, 이런 선거 낯설다, 이상하다, 불공정하다, 선관위도 그렇고 윤리심판원인가? 하여튼 선관위 뭐 등등등 해서 대통령실부터 싹 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뭐 대통령실 선관위 비대위 다 불공정하다. 오늘도 김영우 그 선대위원장이 이거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는 거고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한 이틀 전, 사흘 전부터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톰과 제리란 만화를 잘 보신 분들은요. 네. 원래 톰이 이제 평소엔 제리 쫓아다니고 제리도 톰 골탕 먹이고 그러다가도요. 네. 그 이름을 까면 불독 같은 애들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예, 걔네가 오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합쳐요. 힘을 합쳐서 싸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톰이 가끔 정신 못 차리면 제리가 후라이팬으로 머리 때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톰이 지금 이제 0점 조준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0점 조준이 됐다. 네, 그래 톰이 이제 선거 하루 앞두고 이제 주타격방은 저쪽이다. 잡은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톰. 환영합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불쾌감을 표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톰을 공격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톰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저쪽은 손들어도 쏩니다. 손만 들어도. 네, 손들고 움직이지 않아도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어차피 쏜다. 결론은 쏘는 걸로 정해져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그 상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할 말 하면 되는데 톰이 약간 좀 심약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틀 내일부터 투표니까 한 2, 3일 남겨두고 태도를 좀 바꿨다. 심약함을 극복했다. 네. 자. 결선 투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지난번에 윤희석 공보총괄본부장 그 김기현 대표 측이요. 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없습니다. 하고 단언하더라고요. 뭐 그쪽 사람들은 계획해가지고 뭐 이준석계 뭐 후보들이 2% 3% 받고 떨어질 거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언했거든요. 네. 근데 뭐 거의 주술적인 의미의 발언들이지 뭐 데이터를 보고 하는 발언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자, 본인이 본 데이터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당원 대상 여조랑 여론조사랑 네. 그리고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저희는 이미 2위권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천하람 후보의 상승세가 확연하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를 찍는 표들이 과연 단단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그거는. 네. 지금 논란이 이렇게 많은데 찍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거는. 저는 그냥 이거는 앞으로 왜냐면 제가 이제 당대표 될 때 네. 제가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61%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당원표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오차 범위가 한 20% 나와요. 25% 가까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문제가 아니라 기세 싸움입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네. 야당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이준석을 통해서 20, 30대 남성들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확장성을 당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예? 제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면이 있지만 너무 얄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그 전체적인 톰과 제리라는 영화의 흥행을 고려했다면 네. 지금은 그 이현주 전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네. 당원들이 엄청 고민스러울 거다. 우리 초반 대통령, 국민의힘 네.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힘 빠지게 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이번에는 그래도 좀 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 선택 기준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매번 여당일 때마다 판판이 지는 거예요, 선거를.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냉정하게 봤을 때 네. 당원들이 오히려 여당이 됐을 때 혁신의 박차를 가할 기회가 온 것이고 그걸 기회를 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고 네네. 국민의힘이 여당 되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2016년 때도 친박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 보면은 우리 편 빼놓고는 다 말살하자로 갔다가 결국에는 탄핵까지 당한 거거든요,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6년 전에 그 기억을 갖고 학습을 못했다 그러면은 또 혼나도 쌉니다. 그런데 그 학습의 그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네네. 다들 그걸 한 구석에 기억으로 남겨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네. 탄핵된다 자칫하면 네.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면 이러다가 대통령 또 탄핵되는 거 아니냐. 이태원 참사 때도 이러다가 대통령 탄핵되는 거 아니냐. 이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거의 DNA에 새겨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탄핵의 구성 요건이라는 거는 네. 탄핵을 의결할 충분한 의석 숫자만큼 이제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탄핵을 당할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두 번째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죠? 그렇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는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 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탄핵 심판까지 갔는데 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명시적인 어떤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공포를 자아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좀 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럴 생각이 들 정도 탄핵 얘기를 자주 해요. 네.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늑대가 나타났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늑대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감이 사로잡혀 그래서 있다. 그때 제가 김기현 서포터즈로서 김기현 후보의 과거 발언들 다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새누리당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고 할 때 울산 시장이던 분이 인터뷰를 자청해가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탄핵하면 가장 박자가 빠른 분이 김기현 후보였어요. 근데 또 가장 박자가 빠르게 거기서 또 빠지셨더라고요. 탄핵 걷어들이셨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자 굉장히 빠르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 바뀐다는 거는 가장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어떤 탄핵이나 정치적 상황이 두렵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그 핵관들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핵관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누군지는 안 밝혔지만은 삼성간호 이런 분들 되게 위험한 분들입니다. 네. 예. 네. 어떻게 세 번 하나의 한 대통령 선거에서 세 명의 후보를 지원합니까? 네. 그 누군지 찾아보세요.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을 안 하니까. 어쨌든 대통령 당시 반기문 후보부터 시작했나 그랬죠? 그렇죠. 유승민 후보도 밀다가 홍준표 후보도 밀다가 뭐 화려합니다. 네. 지난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그 시절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요즘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 이제 잠깐 자제하고 계시던데. 자, 누구야?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준석처럼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 최근에 그 웹소설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드래그 레이싱, 와인딩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준석처럼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날을 세웠어요. 근데 뭐 사실 장해찬 이사장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항상 저희 프로에 와서는 자신만만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장식 변호사도 그렇지만은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남에 대한 평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장해찬 이사장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본인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는 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제 이준석으로 다 물건을 넣잖아요. 예를 들어 건데 그 드래그 레이싱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 다니는 공도에서 했다는 거는 아니면 뭐 무슨 뭐 와인딩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선도 침범하고 이런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휘어진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낸다 그러면은 중앙선 침범은 너무나도 필연적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MBN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장해찬 이사장이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이제 또 일가라는 또 평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원래 뭐 종편 평론하시는 분들이 결국 작가가 물어오는 거 다 얘기해야 되지만은 그런 거 얘기했을 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했다는 거는 사실 좀 지금 와서 캥기는 게 많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후위 말하는 묘제와 장해찬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과거 했던 발언들이 하나씩 이제 돌아올 겁니다. 네.
개혁 참칭 구태 후보들의 지저분한 네거티브다라고 장해찬 후보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장해찬 후보 얘기 나온 김에 천하용인,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 있는데 이거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네. 판세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데도 있어요. 원래는 다 컷오프 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천하용인이라는 단어는 떴지만은 아가 허은한지 용이 몰라요. 김용태인지 인이 이기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천하란 만큼 지지율이 빨리 상승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외치죠. 뭐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예. 듣는 대로 사람들이 조금씩 기억하겠죠. 허은하 네. 김용태 이기인. 자, 근데 오늘 이거만 하죠 계속. 왜 그러세요?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자, 3월 6일 날 선거 끝나기 하루 전날입니다. 3월 6일 날 장해찬 3월 7일 날이 3월 6일 날 3월 7일 날 장해찬 이사장도 여기 이제 토론회 나오니까요. 그때 또 장해찬 이사장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 이준석계는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다. 차라리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지 뭐 저희한테 강요하고 말 겁니까? 근데 많은 또 정치 평론가들은 여기서 이 선거를 거치면서 이준석계가 힘을 좀 결집력을 엮어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 때 아니요 그거는 제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아니 본인이 무소속이라도 출마한다 내년에 나는 그건 물어보니까 답하는 거지 저는 고민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 답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겁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윤핵관들한테 땡큐죠 그거는 그걸 저는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저는 전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저는 뭐 정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핵관이 점령한 그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 옛날에 2차 대전 때도 보면요 그 프랑스가 독일권에 점령해가지고 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유 프랑스로 가가지고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비시 프랑스가 있어요. 비시 내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약간 그런 사람들이 윤핵관이라고 좀 보는데. 제가 미쳤다고 비시 프랑스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런 것에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셉니다. 이거 비시 내각 프랑스의 나치가 세워낸 괴뢰 정부인 비시 내각과 같다. 윤핵관들은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 당을 자기들이 그 접수하기가 무리수를 많이 뒀거든요. 네네. 저건 합법성이 있는 정통적인 그런 지휘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 이게 유튜브니까 본방 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더 편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쉽진 않아 보이는데 지금 윤핵관 중심의 당 지도부를 비시 괴뢰 내각, 프랑스의 비시 괴뢰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 우리는 레지스탕스고 우리는 자유 프랑스군이다. 그러니까 뭐 그 잠시 영토를 그 뭐 비시 프랑스가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대통령실에 핵심 관계자, 고위 핵심 관계자, 뭐 관계자 발로 해가지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되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도 다 핵심 관계자들이에요. 이제 윤핵관이 아니라 대핵관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대핵관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핵관 문화를 계속 비판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대포차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번호판 안 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핵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번호판 달고는 과속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찍혀서 벌금 날라오니까. 그걸 감수하고 하시는 드래그 레이싱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뭐 그 사례 전 그건 존중해요. 자기가 즐기거나 벌금 내겠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내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 당에 있는 사람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는 말을 세게 한다. 뭐 막말한 전 한 적 없고요. 세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자, 그럼 똑같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준표 시장이에요. 네네네. 자, 그럼 홍준표와 이준석의 공통점 뭐냐면요. 저희는 실명 걸고 해요. 실명을 걸고 한다. 근데 말로만 보면은 훨씬 막말에 가까운 걸 하는 게 윤핵관들이 익명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에는 비겁한 익명 문화가 깃들었기 때문에 모든 기사를 보면은 A 의원은 B 의원은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람들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남죠. 그러니까 뜨지도 않죠. 그러니까 선거 때만 가면 무명인 거예요, 전부 다. 왜냐, 평소에 익명으로 사는 거를 거의 그 신조처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익명 인터뷰가 또 민주당으로도 좀 전파가 돼가지고. 그것도 뭐 31명에서 38명 도대체 누군지를 모릅니다. 저도 민주당 요즘 보면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거 어떻게 대표 공격한답시고 익명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네. 그것도 참 웃기다. 네, 예, 저 얘기하면 얼마 웃기죠. 저 옛날에 당대표 쫓아낸다고 할 때. 아, 익명 연판장.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연판장 실명이었잖아요. 저는 연판장이 익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다 대포차 끌고 다니고 다 대포폰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포차에 대포폰 문화, 익명 인터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한번 국민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앞으로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정치인들은 네. 매우 강하게 비토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공격만 하는 이런 게 내부 총질이거든요. 예. 자, 본방에서 예. 질문이 뭐 나왔느냐면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진짜 심각한 건가요? 요새 이제 현장 임장이 또 유행이 됐는데 임장하셨잖아요, 울산. 가보니 어떻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는 뭐 보니까 복잡해요. 근데 한 가지는 39살의 김기현 변호사는 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랑 같은 나이인데 지금의 저랑 같은 나이인데 그 2억이라는 돈을 맹지에 태우는 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네. 첫째, 그 최근 유행했던 드라마처럼 인생 2회차. 인생 2회차. 네. 미래에서 날아와가지고 여기가 개발될 줄 알고 사는 사람. 네. 네. 제2의 송중기. 그렇죠. 그 네. 송중기가 극 중에서는 분당이 개발될 걸 알고 분당 땅을 사놓잖아요. 그렇죠. 떼돈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거나 아니면 네. 두 번째로는 내가 나중에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바꿔놓을 수 있어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거나. 여기를 맹지가 아니라 돈 되는 땅으로 바꿀 수 있어라는 확신. 그렇죠.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해명할 때는 차라리 첫째가 낫다. 내가 제2의 송중기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중에 법적인 문제 소지나 이런 게 없을 것이다.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둘째로 가면 큰일 나죠.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네. IMF 때 고생하는 교회 교우가 부탁을 해서 내가 선의로 사준 거다. 이게 공식적 해명이잖아요. 저 같으면요. 예. 만약에 진짜 교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면은 차라리 차용증 쓰고 2억을 빌려주지. 맹지를 2억 주고 대신 사주는 것도 저는 이상하거든요. 등 뒤에 날개가 있으신가 보죠. 정말 돕고 싶으면 2억 빌려주는 게 제일 낫죠. 취득세도 없고. 그렇죠. 여긴 취등록세를 내셔야 돼. 땅을 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팔지도 못하면 환금도 안 되는 건데. 네네. 그 정도 지인이면은 전 차라리 돈을 빌려주지. 예. 알겠습니다. 자. 엊그제 제가 SNS 봤는데 대통령 3.1절 기념사 그 보고 야, 오늘 같은 날은 식근론,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그건 대통령 얘기라기보다는요. 예. 3.1절 되면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이제 보수 쪽 스피커들이 주르륵 올라와요. 네. 식근론 이런 거, 식민지 근대화론. 이 식근론이라는 거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도 식민지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일본한테도 고마워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런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식근론의 괴를 이루는 걸 보면은 그것 때문에 뭐 상하수도도 생기고 뭐 철도도 생겼고 그리고 뭐 보면은 신분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뭐 이제 그 결국 한국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건데 저는 그게 뭐 학계에선 논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굳이 3월 1일 날 국민들에게 꼭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그날 되면 꼭 그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식근론 얘기하는 날 3.1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보면 연설이 이례적으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띄어쓰기 빼면 1000자 조금 넘더라고요. 띄어쓰기 포함하면 한 1300자 이렇게 되고 이례적으로 짧은 데다가 3.1절 날 그렇게 뭘 그렇게 자꾸 반성을 하시나. 그 경술국칠이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반성만 하시지? 그날은 3.1절은 나름대로 자주독립하고 민주공화정을 선언한 날인데. 셀러브레이션 데이죠. 네, 그러니까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는 날인데. 저는 이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1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공약으로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 했다는 건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에 그러면은 시험 과목은 뻔하거든요. 위안부 관련한 문제랑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시험 범위는 거기에요. 네. 그 외에 다른 수식어를 아무리 붙여도 일본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결국은 그 둘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문제인데 저는 우선 그걸 일본과 교섭이라는 걸 하기 전에 국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붙여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을 때 일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전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도요. 전 이게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자 보수 쪽도 예를 들어서 그때 부족했던 점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이게 협상이 진행된 과정이라는 걸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진보 쪽에서도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자 그때 그럼 문재인 정부 돼가지고 그거를 갑자기 들러 없겠다고 선언한 것도 급작스러웠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본과의 협상을 뒤엎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네. 외국에선 잘 몰라요 내용을 국내 상황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정부다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둘을 풀려면은 우리가 여당이니까 먼저 진지하게 그때 과정상에 있어가지고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대신 진보 측에서도 안 되는 협상을 자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진보 쪽에서 가끔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일본 총리가 와서 무릎 꿇어라 수준까지 가요. 네. 네, 뭐 하여튼간에.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전쟁에서 진 일본에 핵폭탄 떨어뜨려가지고 진 그 당시 일본 제국 정도가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한다고 일본이 할 건 아니에요. 그럼 어느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봐요. 네, 공론장에서 분명한 토론이 필요하다. 자, 정순신 변호사 낙마 인사검증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도 그 얘기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이태원 참사가 벌써 100일이 넘어갔는데 네. 이태원 참사가 누구의 책임이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가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정 타이밍 넘어가니까 보수 지정에서는 유족들한테 뭐라 하는 분위기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흔히는 용두삼이식 결말인데 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누가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되고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용산구청장은 사퇴도 안 해요. 지금 구속돼 있는데 사퇴도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궐선거도 없이 용산구민들은 이제 옥중 결제 받는 구청장으로 이제 버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경찰이 책임집니까? 아니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유족들만 욕하고 있어요. 그럼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 요거는 마찬가지로 용두삼이식 결론이 안 나려면은 이번에 인사 검증이 어느 단계에 실패했느냐? 아무도 이 문제 있다는 걸 보고 안 한 거냐?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 올라가다 어느 단계에서 묵살한 거냐? 예. 이것 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명이 있었던 거냐?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여쭤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예.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실은. 자 내일부터 투표 시작됩니다. 천하용인 한 말씀 또 지지 호소 한번 하고 가셔야죠.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시간 날 때마다 해야죠. 천이 천하람이고요. 예. 아가 허은하고요. 용이 김용태고요. 인이 이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이 천하람이고 아가 허은하고 용이 김용태고 인이 이긴입니다. 네.